안녕하세요. 여러분의 부동산 투자 시간을 줄여드리는 청개구리의 부동산 이슈 5분 브리핑 시간입니다. 오늘은 2월 26일자 뉴스들인데요. 첫 번째 뉴스는요. 가만히 있어도 대출한도 뚝 무시무시한 제도 나온다라는 제목입니다. 대출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많이 아시겠지만 DSR 제도라는 게 있죠. 거기에 앞에 글자가 4개 더 붙게 됩니다. 스트레스 DSR 제도라고 하는 게 바로 오늘 2월 26일부터 시행이 됩니다. 대출 준비하시는 분들은 진짜로 스트레스 받으실 텐데 우리말로는 이제 총부채 원리금 상환 비율이라고 해요. 기존에도 DSR이 있었어요. 근데 뭐가 달라지는 거냐? 대출하시다 보면 많이 듣게 되는 용어가 있죠. 일단 LTV가 있는데 LTV는 전체 주택 가격에서 대출이 차지하는 비율이에요. 가장 간단하죠. 근데 좀 복잡해진 게 2018년도인가부터 시행된 DSR입니다. DSR이란 건 주택담보대출의 원리금 상환 금액의 플러스에서 주택담보대출 이외에 있죠. 뭐 자동차 대출도 있고 뭐 사업자 대출도 있잖아요. 그 대출의 원금은 빼고 이자, 즉 주담보의 원리금 플러스 원리금 상환에다가 플러스 다른 대출의 이자를 포함해서 산정을 하는 거예요. 내 소득에서 40%까지 가능하다고. 근데 이번에 시행되는 스트레스 DSR은 점점 복잡해지죠. 여기에 추가가 된 겁니다. 뭐냐? 기존의 주택담보대출의 원리금 상환 금액에다가 그전에는 뭐라 그랬어요? 다른 대출의 이자만이었잖아요. 근데 이제는 다른 대출의 원금까지로 다 포함해서, 즉 쉽게 말해서 내가 갖고 있는 모든 대출의 원리금 상환을 갖다가 다 때려박겠다 이 얘기입니다. 그리고 그걸 갖다가 내 연소득의 40%까지만 인정해주겠다. 사실 이렇게 감이 잘 안 오실 거예요. 아주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지금까지 여러분이 받으셨던 것보다 적어도 10% 이상 대출 가능 금액이 다운됩니다. 이게 단번에 시행되는 건 아니고요. 아무래도 한 번에 바꾸면 문제가 있을 수 있으니까 올 상반기에는 새로 적용되는 금액이 25%까지만, 하반기에는 50%, 내년은 100% 적용합니다. 즉 적어도 내년이 되시면 오늘 이전까지 받을 수 있었던 대출 금액에 비해서 대략적으로 10% 이상은 대출 가능 금액이 떨어지지 않을까라는 겁니다. 사실 이 문제는 단순 대출 가능하냐 이 문제는 아니에요. 왜냐면 부동산 시장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라는 거죠. 아무래도 유동성이 적어지는 효과가 있어요. 부동산 전체 시장에 자금 유입이 안 되는 거잖아요. 대출 금액이 적어진다는 거. 수많은 상승 요인과 하방 요인이 있겠지만 이 스트레스 DSR은 아무래도 하방 요인 적용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오늘부터 실시니까 영향이라든가 효과에 대해서는 다음에 한번 더 자세히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 뉴스입니다. 미자가 밥할 일이 없다던 이것. 강남 아파트 호텔식 먹어보니. 최근에 가끔 뉴스가 떠오르고 있습니다. 뭐 여의도에 이번에 새로 들어선 브라이튼이라든가 이런 단지들에서 호텔식 조식과 중식을 제공하는 거죠. 지금까지 보통 고급 아파트 단지의 커뮤니티 하면은 많이 떠오르는 게 이제 사우나, 워터파크 들어간 데도 있고 뭐 극장 들어간 데도 있고 뭐 여러 가지 피트니스 센터 들어간 데가 있었는데 최근에 트렌드 중에 하나겠죠. 고급 아파트에는 호텔식 조중식이 제공된다. 아직은 근데 서울에서도 제가 알기로는 10여 개 단지 이하로 알고 있거든요. 근데 제가 보기에는 최근 뭐 일기 신도 재건축과 관련해서 계속해서 고급 아파트 단지들이 나오게 될 것 같은데 기본적으로 웬만하면 들어가게 되지 않을까. 물론 장단점이 있겠지만 그래서 잠깐 보는 뉴스로 선정을 했습니다. 세 번째 뉴스입니다. 아파트 낀 영끌 B2 차주들 부담 줄어드나 주담대 금리 내려간다. 이 뉴스도 꽤 많이 보셨을 거예요. 주택담보대출의 기준이 되는 금리가 있습니다. 한국은행이 하는 기준금리 말고 담보대출에는 보통 코픽스 금리라고 하는 걸 갖다가 기준으로 삼거든요. 그 금리가 이번 달 들어서 좀 내려갔다. 내려간 게 0.몇 %라서 그렇게 많지는 않지만 다만 이거죠. 지금까지 계속해서 금리가 상승한 상태에서 유지가 되고 있었잖아요. 근데 올해 초 미 연준을 시작으로 해서 금리가 인하될 거라는 시그널들이 나오고 있다는 거죠. 다만 당초 예상보다는 뒤로 늦어지고 있습니다. 지난번 영상에서 말씀드렸지만 대략 올해 전망하면서 올해 선대축 요소 중에 금리가 들어가 있다고 그랬죠. 금리가 올해 4, 4분기 정도에 영향을 미칠 거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거든요. 왜냐하면 미연준이 금리 인하를 하더라도 한국은행이 그거에 반응한 들은 조금 시차가 걸리고 더구나 지금 현재 한국은행이 미연준보다는 금리가 낮은 상태이기 때문에 더 크게 움직일 수는 없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반기에는 어느 정도 금리가 인하될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는데요. 그 영향이 시장에서 지금 좀 나타났다. 다만 지금 나타난 건 원래 예상이 올해 그래도 상반기 한번 인하가 이루어지지 않겠냐라는 예상이 있었거든요. 그게 시장에 반영된 거고요. 그 예상보다는 좀 더 뒤로 늦춰졌기 때문에 이번에 금리 인하가 완벽하게 계속 이루어지는 건 아닐 것 같고요. 시장 금리가 잠깐은 또 상승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올 하반기에는 전반적으로 금리 인하가 시작될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투자에 유념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 뉴스는요. 가장 핫한 뉴스죠. 오늘 뉴스 중에서. 당첨되면 20억 진짜 로또. 줍줍 역대급 경쟁률 예고.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자, 어느 단지죠? 개포 DH 퍼스티어 아이파크라고 하는 단지입니다. 사실 이 단지는 개포 주공아파트를 헐고 재건축한 아파트예요.
실제 분양은 20년도에 이루어졌습니다. 지금부터 4년 전이죠. 근데 문제는 뭐냐? 뭐 여러 가지로 문제로 해서 이번에 미계약분 3세대가 나옵니다. 32제곱미터랑 59제곱미터랑 130제곱미터 나오는데 이 3세대 같은 경우에 4년 전에 분양을 했잖아요. 그런데 지금 현재 형성된 시세, 실거래 가격 기준으로 봤을 때 예를 들어 130제곱미터 같은 경우에는 분양가가 22억이었는데 이번에 실거래가 49억에 이루어졌습니다. 즉 이번에 130제곱미터가 당첨이 된다면 말 그대로 20억 이상의 로또를 맞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게 바로 오늘 이 뉴스가 나가는 오늘 청약이 이루어집니다. 흑석 자이가 한번 이런 일이 있었죠. 80만 대 1까지 갔었죠. 한 세대가 나왔었는데 그때 흑석보다도 얘 같은 경우에는 안전 마진이 더 크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오늘 청약 결과를 봐야겠지만 100만 대 1까지도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이게 지금 임시로 준공이 돼서 사실 완전 준공은 26년입니다. 임시로 준공이 돼서 현재 전세 계약이 체결이 가능해요. 따라서 이게 당첨이 되면 전세를 갖다가 놓고 어느 정도 금액만 있으면 끌고 갈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진정한 로또라고 할 수 있겠죠. 사실 거의 묻지마로 청약할 가능성이 많다고 보십니다. 다만 100만 대 1이라고 했잖아요. 당첨 가능성은 로또만큼이나 어렵다고 보시면 되고 저도 한번 오늘 넣어볼까 생각 중입니다. 부동산에 관심이 있고 계약금 정도는 준비가 돼야 됩니다. 계약금 정도 확인해 보시고 되시는 분들은 해보신 것도 나쁘진 않을 것 같아요. 다만 끌고 가시려면 얘가 현재 준공 자체는 26년도에 나게 돼 있어요.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따라서 정식적인 주택담보대출은 나오지 않는다는 거는 유념하셔야 됩니다. 계속 끌고 가실 생각으로 하시는 분들은 제가 보기엔 그렇다고 하시더라도 당첨만 되더라도 어떻게든 처리가 될 수 있지 않을까. 전매해도 되거든요. 전매 제한도 없어서. 그래서 한번 올해 운을 시험해 보시는 기회로 삼아 보시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 싶습니다. 한번 도전들 해보시고요. 넘어가겠습니다. 자, 그 다음 뉴스는요. 분상제 아파트 실거주 의무 3년 유예 많이 문제가 됐었던 거죠. 작년에 정부에서 분상제 아파트에서 실거주 의무를 폐지하겠다 이런 법안을 갖다가 상정했다고 했었는데 결국 통과가 안 됐었어요. 그러다가 올해 넘어서면서 입주하는 단지들이 실제로 생겼거든요. 근데 전세를 내줄 수가 없으니까 잔금을 치르지 못하고 4만 9천 세대 정도가 문제가 심각했습니다. 그런데 총선을 앞두고 결국은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이 협의를 해서 국회 소위원회 통과를 했어요. 그러면 이제 본회의에서 통과될 가능성이 높아진 거죠.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 3년 유예로 합의를 봤습니다. 뭐냐면 분상제 아파트를 내가 분양을 받았어요. 근데 잔금 치르고 등기치고 입주를 갖다가 안 해도 되긴 하는데 그 유예가 언제냐? 3년까지. 즉 전세를 3년 동안 줄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뭔가 이상하죠. 전세는 2년이잖아요. 근데 왜 3년이냐? 전세를 2년에다가 또 2년에서 4년이 되면 너무 혜택을 주는 것 같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서 3년을 한 것 같아요. 근데 제가 보기에는 이렇게 하면은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 가능성이 높아지죠. 전세 들어가신 분들도 문제가 생기고. 이번에 뭐 급하게 하느라고 이렇게 하신 것 같은데 제 생각에는 그냥 차라리 그냥 2년으로만 하던가 아니면 하려면 확실하게 4년으로 하던가 하는 게 맞지 않을까. 왜냐면 나중에 불필요한 분란의 소지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통과된 건 그래도 당장에 문제가 됐던 분들, 잔금 치르는 문제가 됐던 분들한테는 도움이 되겠지만은 완벽한 해결은 아닌 것 같아서 추후에 좀 보충이 돼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도 일단은 뭐 급한 불은 껐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자, 그 다음 뉴스입니다. 연 4.5% 금리 플러스 소득공제 청년주택 드림 청약 내 집 마련 지원한다. 지난주에 이제 나온 거죠. 청년주택 드림 청약 청약통장입니다. 조건이 좋아요. 청약통장에 금액을 넣으면 거기에 대해 소득공제도 해주고 금리도 4.5%면 당연히 괜찮죠. 물론 한도는 있지만 더더군다나 이 청약통장에서 청약 당첨이 됐을 때 85제곱미터 이하 6억 원까지 대출도 상대적으로 싼 정책금리를 해줍니다. 기혼도 가능합니다. 기혼은 오히려 소득 상한액이 더 높아요. 그래서 청년님들은 들어가셔서 조건 보시고 무조건 정책적으로 나오는 건 좋은 겁니다. 특히 대출 관련된 거는 들어가서 확인해 보시고 전환을 하시거나 청약을 생각하시는 분들은 새로 드시면 되지 않을까. 다만 이제 한계는 조금 있어요. 왜냐면 좀 전에 말씀드렸지만 85제곱미터 6억 이하까지만 청약이 가능하거든요. 근데 사실 서울 85제곱미터 이하가 아니라 59제곱미터 이하도 6억대는 없죠. 따라서 서울에 청약하는 데는 그렇게 큰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좀 제 생각에는 한도를 좀 높여줘야 되지 않나. 시세가 변했으니까. 여하튼 지금 나온 건 그렇습니다. 그래도 기존의 통장보다는 훨씬 좋은 조건이니까 들어가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 뉴스는요. 묻지마 할인 분양에 뿔난 입주자들 호반 본사서 트럭 시위를 했다. 최근에 PF 문제 말씀드리면서 미분양 현장들에서 할인들이 많이 진행된다고 말씀드렸어요. 처음에는 뭐 중도금 무이자로 시작해서 뭐 5% 계약금 이러다가 최근에는 드디어 분양가에서 5% 10% 이렇게 나오는데 호반 같은 경우에는 대구 현장인데요. 15% 할인 분양을 지금 현재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예상됐던 문제죠.
뭐냐면 기입주자들, 즉 정상적인 가격을 주고 분양받으시고 들어가신 분들이 야, 왜 나는 안 해줘? 이런 문제가 생긴 거예요. 근데 문제는요, 이건 어디까지나 가격 인상과 인하에 대해서는 건설사가 쥐고 있는 겁니다. 시행사가. 따라서 과거 판례도 있지만은 깎였다고 해서 그걸 갖다가 기입주자한테 돌려주지는 않습니다. 지금 시위를 하고 있지만 해결 자체는 그냥 건설사 입장 봐도 그렇고 넘어가지 않을까 싶어요. 다만 이건 있습니다. 이 뉴스 보여드리는 이유는요, 최근에 할인 분양을 하다 보니까 이런 현상들이 있어요. 안심보장제라고 해서, 즉 내가 이 아파트를 분양받으면 나중에 좋은 조건으로 다운돼서 분양이 됐을 때 미리 분양받은 나에게도 같은 조건을 해주겠다는 현상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일명 안심보장제, 뭐 여러 가지 이름은 있는데 그런 게 나오고 있으니까 청약 준비하시는 분들은 그런 점도 조금 보셔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여하튼 PF와 관련해서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현장 할인들이 지속되고 있을 거고 좀 더 심화될 거라고 봅니다. 따라서 청약에는 좀 더 유의를 기울이시고 투자 포인트로 생각하시는 분들은 지속해서 이 상황들을 갖다 지켜보셔야 될 것 같아요. 자, 마지막 뉴스입니다. 준공 앞둔 생수 불법 낙인의 수분양자들 잔금 대출이 막혔다. 생활형 숙박시설은 여러 번 얘기가 나왔었죠. 사실 생수는 원래는 주거용은 아니에요. 말 그대로 생활형 숙박시설이죠. 과거 부동산 상승기 때 묻지마 투자였죠. 이 생수국도 뭐 오피스텔 개념으로 생각하고 많이 투자들을 하셨어요. 하지만 법적으로는 당연히 주거용이 아닙니다. 그러다 보니까 잔금 대출하는 게 막혔다. 이거에 대해서 호소를 하고 있는데 사실 법적으로 따지면은 특별한 구제책은 없습니다. 다만 굳이 생수 같은 걸 갖다가 대구로 만들었던 시공사가 문제가 아니라 그걸 갖다가 인허가해 준 거는 결국은 정부잖아요. 일정 정도는 책임이 있다고 생각해요. 따라서 법적인 조항으로 문제가 되겠지만은 어떤 식으로든 어느 정도는 서로 타협해서 해결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봅니다. 이게 어느 일방 당사자의 문제라고 보기엔 좀 힘든 문제거든요. 따라서 현재 이렇게 문제가 많이 되고 있는데 최대한 수분양자 분들하고 분양하신 쪽 그리고 정부도 여기에 좀 신경을 써서 원만하게 해결이 되기를 바랍니다. 안타까운 일이죠. 넘어가겠습니다. 자, 그럼 지난주에 있었던 아름집 이슈들인데요. 송도자의 크리스탈 오션뷰 중층뷰가 나왔습니다. 드디어 준공이 됐나 보네요. 들어서 보시면 아름다운 뭐 송도의 거의 모든 단지가 아름답습니다. 뷰라고 하는 게 특히나 고층들은 다 아름답죠. 들어서 한번 보시면 될 것 같고요. GTX 비노선 3월 착공식 예정이 이슈로 올라와 있습니다.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GTX DEF는 보지 마시고 ABC 보라고 말씀드렸죠. A는 올해 개통되는 노선들이 있고 B하고 C는 올해 착공되는 것들이 확정된 겁니다. BC도. 따라서 3월 착공식 예정되어 있는데 준공 예정이 28년에 30년이니까요. 대략 5년에서 6년 정도. 부동산에서는 멀지 않은 시간입니다. 중기 정도로 얘기하죠. 장기 아닙니다. 중기 투자 생각하시는 분들은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서해 고속도로 공정률 및 광주 지역 교통 관련 청소함. 광주에서는 계속해서 이 관련된 소식도 올라오고 있어요. 지난번에 영상에 몇 번 말씀드렸기 때문에 들어가서 한번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GTX-D와 서부권 광역 급행철도의 관계 팩트로 딱 정리해드립니다 그랬는데 팩트는 GTX-D는 아직까지는 예터 통과 못했다. 확정된 거 아무것도 없답니다. 들어가셔서 그냥 참고만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 뉴스는요. 송도국제도시 워터프런트 1, 2단계 착공 27년 완공 2252억을 투입했다 그랬는데요. 이 뉴스는 분양과 관련해서 좀 더 자세하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넘어가겠습니다. 시흥시 105 서울대병원 PQ심사 의신청 완료했다. 시흥에 서울대병원이 들어설 수 있다 이 얘기입니다. 한번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경강선 연장. 이거는 아까 위에 했던 서해 고속도로랑 똑같은 거예요. 광주라든가 용인과 관련돼 있는 거죠. 이 소식들은 계속해서 이슈를 저희가 올렸으니까요. 들어가서 또 한번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 이슈는요. 송도, 남동산단, 영종도, 인천 바이오 트라이앵글 만든다. 계획이죠. 들어가셔서 앞으로 어떤 것들이 생기는지에 대해서 한번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송도 109 60평대 매수했습니다. 문자로 1,000만 원 깎은 사례. 문자로 1,000만 원 깎을 수가 있다고 하십니다. 사실 문자로 1,000만 원 깎을 수 있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꼭 문자가 아니라 있는데 그거는 이제 매도에 대한 얘기 한번 하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들어가 보시면은 문자 내용도 나와 있으니까 한번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CTO 사검이 있다고 하네요. 사진들이 올라와 있습니다. 사검 때 단지 사진 올라와 있으니까 관심 있으신 분들은 들어가서 예쁘게 나온 사진들이니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상 부동산 이슈 5분 브리핑 시간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